여러분, 우리의 몸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가장 위험한 상태에 놓입니다. 밤새 가만히 누워서 쉬고 있었을 뿐인데 그 조용한 7시간에서 8시간 동안 혈관에서는 끔찍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뇌경색 환자의 절반 가까이가 아침에 쓰러집니다. 술을 마신 것도 아니고 무리하게 운동한 것도 아닌데 그냥 눈 뜨고 일어나려다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전날까지 멀쩡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위험은 나이가 많아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혈관이 나빠서만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딱 2가지 습관 때문에 생깁니다. 첫째, 일어나기 전에 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둘째, 일어나는 방법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건 이 2습관만 바꿔도 약 없이도 뇌경색 위험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돈도 들지 않고 운동도 필요 없습니다. 누워있는 상태 그대로 1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뇌경색은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전날부터 아니 몇 년 동안 신호를 보내오다가 아침이라는 시간에 터질 뿐입니다. 그래서 아침은 가장 위험한 시간이지만 동시에 가장 쉽게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10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혈관이 막히느냐, 살아나느냐가 갈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아침에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하는 행동을 완벽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들으시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일어나야 혈관이 안전한지, 어떤 음식을 먹어야 탁해진 피가 맑아지는지, 그리고 내 혈관이 지금 위험한 상태인지 스스로 체크하는 법까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약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고 집에서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특히 부모님, 배우자, 형제분들한테 꼭 알려주셔야 할 내용이에요. 단 한 번 제대로 배워두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건강 지식입니다. 건강은 아는 사람이 지키는 시대입니다. 끝까지 편하게 들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자, 그럼 왜 아침이 위험한지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밤에 잘 때 보통 저녁 9시나 10시쯤 마지막으로 물을 마시고 그 이후로는 거의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잠은 6시간, 7시간, 길게는 8시간, 9시간까지 자죠.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물을 한 방울도 안 마십니다. 그런데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숨을 쉬면서 공기가 드나들고 그 과정에서 수분이 빠져나가고 조금씩 땀도 나고 소변도 만들어집니다. 겉으로 땀이 나지 않아도 우리 몸에서는 수분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한의학 고전에 수행즉혈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이 흐르면 피도 흐른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물이 부족해지면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피 안에 수분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조결이라는 상태가 됩니다. 피가 마르고 뭉친다는 뜻이죠. 쉽게 말하면 피가 걸쭉해지고 끈적끈적해지는 상태입니다. 찌개를 끓일 때 물을 계속 끓여서 졸이면 어떻게 되나요? 국물이 점점 줄어들면서 걸쭉해지죠. 찌개 속에 있던 재료들이 서로 달라붙고 바닥에는 눌어붙기도 합니다. 우리 혈관 안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는 동안 500에서 800ml 정도의 수분이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물은 빠져나가고 피는 더 진해지고 피 속에 떠다니던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노폐물들이 서로 엉겨붙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피가 끈적해진 상태에서 아침이 옵니다. 눈이 떠지는 순간 우리 몸은 이제 활동해야 한다고 신호를 보냅니다. 한의학으로 말하면 기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위로 치솟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걸 아침 혈압급 상승 모닝서지라고 부릅니다. 자고 있을 때 낮아져 있던 혈압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20, 30, 심한 분들은 40, 50까지 치솟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단순히 혈압이 오른다는 게 아닙니다. 끈적끈적해진 피, 딱딱해진 혈관, 갑작스러운 압력 상승,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겹치는 시간이 바로 아침입니다. 혈관을 오래 쓴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깨끗하고 잘 흐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쪽에 녹이 슬고 찌꺼기가 끼면서 점점 좁아집니다. 거기에 갑자기 수압을 확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관이 터지거나 찌꺼기가 떨어져 나가서 다른 좁은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우리 혈관도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 안쪽에는 플라크라는 찌꺼기가 쌓입니다. 콜레스테롤과 지방, 염증 물질들이 뭉쳐서 벽을 두껍게 만드는 덩어리입니다. 아침에 혈압이 급상승하면 이 플라크의 겉껍질이 터져버립니다. 안에 있던 물컹한 내용물이 혈관 속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그 주변에 피떡이 순식간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피떡이 뇌로 가는 혈관을 막아버리면 바로 뇌경색이 되는 겁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흡연,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은 혈관이 이미 많이 약해져 있고 피는 더 끈적합니다. 젊었을 때는 혈관이 유연해서 어느 정도 버텨주지만 60대, 70대가 되면 혈관이 딱딱해져서 작은 충격에도 금방 손상됩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오늘 아침에 쓰러졌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그래서 어떻게 막을 것인가입니다. 막연하게 물을 좀 더 마시자, 짜게 먹지 말자 이 수준으로는 부족합니다. 아침이라는 시간대에 특화된 아주 구체적인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침대에서 마시는 물 한 잔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준비해서 침대 옆에 두세요. 플라스틱 컵보다는 유리컵이나 뚜껑 있는 텀블러면 더 좋고요. 아주 차가운 물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아침에 찬물을 마시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위장과 장부가 놀라고 기혈의 흐름이 순간적으로 얼어붙는다고 봅니다. 현대의학적으로도 찬물이 갑자기 들어가면 혈관이 순간적으로 수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이 가장 안전하고 흡수도 빠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그대로 누운 상태에서 손만 뻗어서 그 물을 드세요. 종이컵 기준으로 한 컵 반에서 두 컵, 대략 300에서 400ml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정도면 밤새 수축된 피를 다시 묽게 만드는데 충분한 양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벌컥벌컥 단숨에 마시면 위에도 부담이고 심장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잠깐 멈추고 또 한 모금 마시고 멈추면서 약 2분 정도에 걸쳐서 천천히 마셔주세요. 물을 다 마신 뒤에도 바로 일어나지 말고 1분 정도는 그대로 누워 계세요. 이 1분 동안 위와 장이 깨어나고 물이 서서히 흡수되기 시작합니다. 피 속으로 물이 들어가면서 굳어있던 피가 서서히 풀립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수기가 먼저 보충되고 그 다음에 혈이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일어나면 꼭 한 번씩 어지러움을 느끼던 70대 어르신이 있었는데요. 이 침상수 습관을 한 달 정도 실천한 뒤에 오셔서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머리가 맑아져요. 일어날 때 빙 도는 느낌이 없어졌어요. 굉장히 단순한 습관인데 그 효과는 생각보다 큽니다. 몸은 아주 작은 변화에도 금방 반응합니다. 자, 이제 물로 혈을 풀어줬으면 그 다음은 기를 깨우는 시간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선행기, 후행혈이라고 합니다. 기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혈이 따라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침 운동을 할 때도 바로 벌떡 일어나서 뛰거나 걷는 것이 아니라 먼저 침대 위에서 기를 부드럽게 깨운 뒤에 몸을 일으키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물 마시고 1분 정도 쉬셨다면 이제 침대에서 아주 간단한 5분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힘든 운동이 아닙니다. 누워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스트레칭이지만 뇌혈관과 심장, 다리 혈관을 깨우는 데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먼저 두 팔을 머리 위로 쭉 뻗어보세요. 마치 아기가 기지개를 켜듯이 손가락을 쫙 펴고 손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립니다. 이 동작은 폐와 심장으로 연결된 경락을 자극합니다.
가슴 앞쪽과 겨드랑이 주변이 살짝 당기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아, 여기까지 막혀 있었구나 하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팔을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만으로도 흉곽이 열리고 호흡이 깊어지고 그만큼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류량도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는 발을 씁니다. 발끝을 몸쪽으로 최대한 당겼다가 다시 멀리 밀어내는 동작을 천천히 10번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종아리 근육을 자극해서 아래에 고여있던 혈액을 위로 올리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한의학적으로는 간과 신장으로 가는 경락을 깨우는 동작입니다. 간은 혈을 저장하는 창고이고 신장은 수액을 관리하는 뿌리입니다. 이 두 곳이 건강해야 혈관도 건강합니다. 그 다음은 목입니다. 목은 절대 대충 지나가면 안 되는 부위입니다. 여기로 뇌로 가는 가장 중요한 혈관, 경동맥이 지나갑니다. 머리가 무겁거나 자주 어지러운 분들은 대부분 이목 주변이 뻣뻣하고 굳어 있습니다. 턱을 살짝 당겨서 목 뒤를 곧게 만든 상태에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천천히 돌렸다가 다시 천천히 왼쪽으로 돌려주세요. 한 바퀴를 다 도는데 5초 이상 걸리도록 느리게 하셔야 합니다. 빠르게 돌리면 오히려 더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목 뒤와 옆이 부드럽게 풀리는 느낌이 나면서 머리 쪽으로 피가 시원하게 올라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동작은 무릎입니다. 한쪽 무릎씩 가슴 쪽으로 천천히 당겼다가 다시 펴는 동작을 10번 정도 반복해 주세요. 밤새 누워 있으면 다리 쪽에 피가 고입니다. 이 피를 다시 심장 쪽으로 밀어 올려야 심장이 편해지고 뇌로 보내는 피도 여유가 생깁니다. 이 동작은 하지 정맥 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리가 잘 붙는 분들, 종아리가 자주 당기는 분들께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배를 손으로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문질러 주세요. 배꼽을 중심으로 크게 원을 그리듯이 20번 정도 돌리시면 됩니다.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동작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복이온즉 기행이라고 합니다. 배가 따뜻해지면 기가 잘 흐르고 기가 흐르면 혈이 따라 흐릅니다. 이 5가지 동작을 천천히 하면 5분 정도가 걸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5분이 있는 아침과 없는 아침의 혈관 상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일어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일어나는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람이 울리면 습관적으로 벌떡 일어납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한의학에서는 갑자기 일어나는 걸 기역이라고 합니다. 기가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올라와야 하는데 한 번에 위로 튀어 올라가 버리는 상태입니다. 이때 혈압이 급상승합니다. 머리가 띵해지고 눈앞이 잠깐 캄캄해지는 느낌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겁니다. 일어나실 때는 반드시 단계를 나눠야 합니다. 첫 번째, 무조건 옆으로 돌아 누우세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편한 쪽으로 몸을 돌립니다. 그리고 5초 정도 그대로 계세요. 이 짧은 5초 동안 몸은 이제 일어날 준비를 해야겠구나 하고 정보를 받습니다. 두 번째,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팔을 짚고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서 침대 가장자리에 앉습니다. 이때도 허리를 곱게 세우려고 애쓰지 마시고 편안하게 구부린 상태로 앉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30초를 버팁니다. 이 30초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시간 동안 다리 쪽으로 내려간 피, 위쪽으로 올라갈 피, 심장과 뇌가 서로 약속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중력에 적응하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이제 천천히 일어납니다. 발을 바닥에 단단하게 붙이고 손으로 침대를 짚은 뒤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허리를 펴며 일어나세요. 한 번에 훅 올라가지 마시고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천천히. 그리고 완전히 섰다고 바로 걸어가지 말고 제자리에서 10초 정도 서 있습니다. 그 10초 동안 어지러운지, 머리가 띵한지,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은 없는지 몸의 신호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5초, 30초, 10초를 거치면 기가 한 단계씩 차분하게 올라가면서 혈압의 상승도 훨씬 완만해집니다.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일어나도록 생활 습관을 바꾼 분들은 아침 어지럼증이 크게 줄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은 전에는 화장실 갈 때마다 항상 불안했는데 이제는 아침이 무섭지 않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아침 10분 루틴입니다. 이제 두 번째 축 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음식 하나하나를 약처럼 봅니다. 피를 탁하게 만드는 음식이 있고 피를 맑게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뇌혈관이 막히는 병을 예방하려면 탁한 피를 더 탁하게 만드는 음식은 줄이고 탁한 피를 서서히 씻어주는 음식을 늘려야 합니다. 뇌혈관에 가장 좋은 음식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바로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정어리 같은 것들이죠. 한의학에서는 생선을 간과 신장을 보하는 음식으로 봅니다. 간은 혈을 저장하고 신장은 수분을 관리합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 생선들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 특히 EPA와 DHA가 혈소판이 뭉치는 것을 막고 혈관벽에 붙어있는 염증을 줄여준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일주일에 두세 번만 규칙적으로 등푸른 생선을 드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뇌졸중 위험이 낮았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녹색 채소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깻잎 같은 녹색 채소들은 한의학에서 간혈을 보충해주는 음식으로 설명합니다. 피를 만들고 피를 맑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이 채소들에는 엽산이 풍부해서 혈관벽을 손상시키는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호모시스테인이 높으면 혈관 내부가 상하고 혈전이 더 잘 생깁니다. 엽산이 이것을 잡아주는 겁니다. 현미, 귀리, 보리 같은 통곡물은 비위, 즉 소화기관을 튼튼하게 하고 몸속에 쌓여있는 담을 없애준다고 합니다. 한의학에서 담이라는 것은 몸속에 쌓인 끈적끈적한 노폐물을 말합니다. 현대의학적으로 보면 혈관벽에 쌓이는 기름때, 장 속에 쌓이는 노폐물 이런 것들과 이어집니다. 통곡물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붙잡아서 변으로 배출시키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완충해 줍니다. 해조류인 미역, 다시마, 김도 좋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미끈한 성질을 가진 식품이 혈관벽을 부드럽게 해준다고 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해조류에 들어있는 알긴산 등이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반대로 피를 탁하게 만드는 음식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기름진 튀김류입니다. 치킨, 돈가스, 각종 튀김 요리들은 한의학에서 습담을 만든다고 봅니다. 습담은 무겁고 끈적한 노폐물 덩어리입니다. 이것이 혈관벽에 달라붙고 피를 더 끈적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짠 음식입니다. 김치, 젓갈, 찌개, 라면을 짜게 드시는 분들, 한의학에서도 짠맛이 과하면 혈맥을 상하게 한다고 합니다. 소금이 많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벽이 점점 딱딱해집니다. 세 번째는 가공식품입니다. 햄, 소시지, 인스턴트 음식들에는 소금과 화학물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런 것을 독으로 봅니다. 몸에 쌓였다가 다양한 병의 씨앗이 됩니다. 식단을 하루아침에 180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건 스트레스가 됩니다. 대신에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일주일에 한 번 등푸른 생선을 먹던 분은 2번으로 늘리고 흰 쌀밥만 먹던 분은 현미를 조금 섞어보고 채소 양을 조금씩 늘려보는 겁니다. 동시에 튀김 먹는 횟수를 한 번 줄이고 라면을 한 번 덜 먹어보고 소금 간을 살짝만 덜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가 쌓이면 3개월, 6개월, 1년 뒤 혈관 상태는 분명히 달라져 있습니다. 실제로 수십 년 환자를 보면서 느낀 건 조금씩이라도 바꾸는 사람은 결국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혈관 상태는 지금 어떤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한의학에는 맥, 혀, 얼굴색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목 맥을 짚었을 때 맥이 가늘고 끊어질 듯이 뛰거나 반대로 너무 빠르고 강하게 튀는 경우, 딱딱한 느낌이 나는 경우에는 혈관과 심장에 부담이 갈 수 있는 상태로 봅니다.
혀를 거울로 봤을 때 혀 색이 너무 붉거나 반대로 검붉고 보라색 반점이 있는 분들, 혀 밑 혈관이 굵고 튀어나온 분들은 혈이 정체되어 있거나 탁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굴이 유난히 붉고 열이 위로 몰려 보이거나 입술색이 검붉고 탁해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거나 흡연을 오래 하셨거나 집안에 뇌졸중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병원에서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목 양옆에 있는 경동맥에 젤을 바르고 초음파로 보는 검사인데 10분이면 끝나고 아프지도 않습니다. 혈관이 얼마나 좁아져 있는지, 플라크는 얼마나 있는지, 피가 잘 흐르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한의학으로 맥과 혀와 얼굴을 보고 현대의학으로 초음파로 안쪽을 보는 것, 이 두 가지를 합치면 훨씬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뇌경색이 오기 전에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를 알아보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얼굴입니다. 거울을 보고 웃어보세요. 입꼬리가 양쪽이 똑같이 올라가는지 한쪽만 올라가는지 확인해 보세요. 한쪽 눈꺼풀이 잘 안 감기거나 얼굴 한쪽이 조금 처져 보인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갑자기 발음이 꼬이고 말이 어눌해지고 머릿속에서는 말이 도는데 입으로 잘 나오지 않는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팔다리 힘입니다. 한쪽 팔을 들어 올려 봤을 때 저절로 툭 떨어지는지 한쪽 다리에 힘이 잘 안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갑자기 나타났다면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골든타임은 3시간에서 4시간 반입니다. 그 안에 병원에 도착해서 치료를 시작해야 뇌세포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급어혈이라고 말합니다. 급하게 피가 막힌 상태. 이때는 침을 놓고 한약을 먹을 때가 아니라 무조건 119를 불러서 응급실로 가야 할 때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뇌경색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벼락 같은 병이 아닙니다. 밤새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피가 점점 탁해지고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습관 때문에 혈압이 치솟고 거기에 평소에 나쁜 식습관과 약해 진혈관이 겹쳐서 터지는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 과정을 거꾸로 돌리면 됩니다. 먼저 아침에 눈 뜨면 침대 옆에 준비해둔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고 피를 풀어주는 것, 그 다음 5분 동안 침대에서 팔, 다리, 목, 배를 부드럽게 움직여 기와 혀를 깨워주는 것, 일어날 때는 옆으로 돌아 누워 앉고 30초 앉았다가 10초 서서 천천히 움직이는 것, 평소에는 등푸른 생선, 녹색 채소, 통곡물, 해조류를 조금씩 늘리고 튀김, 짠 음식, 가공식품을 조금씩 줄여가는 것, 그리고 가끔은 혀와 얼굴색을 거울로 보고 손목 맥을 만져보면서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살펴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게 됩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헬스장에 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침 10분, 그리고 식탁 위에 작은 선택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부모님, 형제, 배우자, 친구분들께도 꼭 한 번씩 이야기해 주세요. 아침에 물 한 잔부터 마셔라. 벌떡 일어나지 마라. 아침 습관이 뇌를 살린다. 이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지면 여러분의 혈관이 달라집니다. 혈관이 달라지면 인생 후반부가 달라집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무엇부터 하실 건가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선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꾸준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김 박사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